안녕하세요. 이슬프 컴퍼니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고용노동부 영양평가 일정이 4월로 나왔고 명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양평가를 봐야 되는가,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응시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영양평가를 응시를 하게 됐을 때 별 생각 없는데 응시자 명단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엔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날짜가 나와버린 경우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나한테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이번엔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껄끄러워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미 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냥 봐도 된다, 그냥 보면 안 된다, 의견이 갈려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삼아 한번 봐볼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준비가 안 됐으면 응시하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추천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 없이 보면은 경험치가 안 쌓입니다.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영양평가를 보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충격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다음번에 볼 때 더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차 응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상단에 링크를 보시면은 영양평가에서 여러 번 탈락한 사람의 특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 한 경우에는 잘 되면 합격이죠. 잘 안 되더라도 경험치가 쌓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보면은 이 경험치가 쌓이질 않습니다. 그냥 어버버 하다가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나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100% 장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봤을 때 붙을 만한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응시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잘 모르겠는데, 별 생각 없는데 선배가 그냥 봐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시라면 응시하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배가 그냥 봐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에서 사실은 그 선배가 합격한 자기의 업적을 좀 과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약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액면가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평가에서 평소에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량의 기본 요소, 읽기, 쓰기, 생각하기, 말하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인생 전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단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에서 평소에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기를 할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독자 입장을 고려해서 이거 읽어보는 사람이 이해가 잘 되도록, 저나 나한테 나중에 또 오지 않도록 한 바닥만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문서를 쓰는 이런 행동 패턴, 혹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 쓰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 행동 패턴, 그리고 생각하기, 쓰기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이런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양평가에서 현실적으로 유리한데, 내가 이런 특징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준비 없이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영양평가 세팅에서는 2.5점을 기준으로 패스페일이 이루어지고 그 패스 50%, 페일 50%, 단순하게 보면 5대5로 나뉘죠. 그래서 설마 내가 평균 이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이하일 단순 산술적 확률은 50%입니다. 5%나 1%나 10%가 아니고요. 50% 꽤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평균 이하를 생각할 때 인류 전체가 모집단이 아닙니다. 반에서 맨날 꼴등하던 애, 회사에 오면 일 안 하고 커피만 마시는 애, 이런 애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그 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온 것으로 검증된 응시자 풀, 여기서 50%, 50%를 나누는 겁니다. 그 중에 상위 50%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평균 이하겠어,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나는 상위 50%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테스트에는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역량평가도 테스트니까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동등할 경우에 토익 연습 한쪽이 안 한쪽보다 점수 잘 나옵니다. 역량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한쪽이 안 한쪽보다 점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역량평가에서 필요한 이런 사고 과정, 생각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해결 방안 고안하고 문서화하는 것, 이것은 연습과 훈련으로 개발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또 평소에 내가 읽기, 쓰기, 생각하기 같은 거에서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 자체에는 익숙해지는 연습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 효과가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시험을 봐야 자신의 역량이 충분히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고 응시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고용노동부 이번에 응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준비가 안 되는 경우 그냥 응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셀프 컴퍼니였습니다.